지수 단원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 제곱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수 법칙.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거듭 제곱근의 정의 문제. 그 다음 이제 거듭 제곱근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게 있고 실수가 아닌 게 있어, 허수인 거.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의 계산. 그래서 계산 방법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지수 법칙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랑 그 다음 이제 지수 법칙의 계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방법은 자체는 똑같아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렇게 이 5가지를 배우는 게 목표예요,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먼저 거듭 제곱근부터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여기가 칠판이 조금 더 뻑뻑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배운 거 기억나요? 제곱근이 뭐였냐면 어떤 숫자를 2번 곱했더니 a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는 a가 양수인 것만 했거든요. 중3에서는. 근데 우리가 고1 때 허수도 배웠잖아, 맞아?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게 x는 i랑 마이너스 i도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고1 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음수도 이제 가능하다고 배워야겠지. 물론 중3 때 당연히 0도 가능하죠. x제곱이 0 되면 x가 0 되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a는 그냥 실수 전체가 돼요. 됐니?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얘는 x제곱은 a니까 얘를 방정식이라고 내가 붙인다면 2차 방정식 맞아?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지? 근이 2개죠, 맞아? 맞니? 그래서 그 2개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했냐면 x는 루트 a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다고 맞아. 여기도 이제 오늘 마찬가지 이제 뭐냐면 여기 숫자가 이제 2가 아니라 3, 4, 5, 6 이렇게 바뀔 거야. 바뀔 때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표현될지를 관찰하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근의 이제 정의로 넘어가 볼게요, 실제 수업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숫자를 n번 곱했더니 a가 됐대.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를 a의 뭐다? n제곱근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얘는 봐봐, 우리가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잖아, 맞아? 그럼 얘는 n차 방정식이지? 방정식을 앞으로 그냥 방이라고 적을게, 알겠지? 그러면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예요? 근이 n개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놈의 x가 n개가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뭐 이게 되어 있는데 1개만 적혀있으면 당연히 틀린 거겠지? n개 다 적어야지 맞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x가 이 n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실수인 거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여기서도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로 표기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일단 루트 a라 적을 거야. 이렇게 적을 건데 여기 살짝 위에다가 n을 작게 적어줘야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도 실제로 뭐냐면 여기가 2잖아, 맞아? 그럼 루트는 여기 2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다 2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겠다는 거겠지. 됐나요? 그러면 한번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 알겠지?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를 뭐 3번 곱했더니 8 되는 걸 구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인데 8은 2의 세제곱 되겠지. 여기까지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이거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고일 때 인수분해 공식 배우잖아요, 맞다? 그래서 걔 쓰면 a 빼기 b a 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에 b 제곱 인수분해 공식 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x가 2가 됐고 그 다음 이제 얘는 이제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근해 공식 쓰면 x는 이거 짝숫자 근해 공식은 알죠? a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은 우리가 루트 3i라고 해요, 맞아? 그래서 여기가 루트 3i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8의 세제곱근은 일단 무조건 몇 개라고? 3개라고. 3개. 3개인데 하나가 요거고 나머지 2개가 뭐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요거 예전에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거 기억나? 제곱근이랑 그 다음에 2의 제곱근 이거 2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혹시 다르다는 거는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거 2개가 달라야겠지?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곱근을 그냥 루트 2라고 본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뭐냐면 루트 2를 말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면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은 무조건 2개라고. 2개.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세제곱근 8이 있고 8의 세제곱근이 있어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이거 2개도 뭐야? 다른 거야, 알겠지? 됐니? 그래서 그냥 얘 세제곱근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일단 루트 8이라고.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세제곱근이니까 여기 위에 살짝 3을 적어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얘는 무조건 몇 개라고? 세제곱근이니까 3개 나온다고. 근데 그 3개가 뭐다? 요렇게 3개 나온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2개도 무조건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뭐가 있냐면 16의 4제곱근 해볼게요. 그럼 얘는 문제 읽자마자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 4제곱근이니까 무조건 일단 몇 개다? 4개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되겠지.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푸냐면 어떤 숫자를 4제곱이니까 4번 곱했더니 뭐다? 16이 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16을 넘겨주면 x 4제곱 빼기 16은 2의 4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합차 공식 한번 쓰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가 합차 한 번 더 되죠.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그냥 4라 적을게요. 4고 여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다? 여기서는 x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근해 공식 또는 그냥 제곱근 정의를 쓰면 요거는 x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풀마 2i라고 하고요. 맞죠? x제곱이 마사가 돼야 되니까 2i 제곱해서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i 제곱해도 마이너스 4니까 맞아.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x가 마이너스 2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x가 2 해가지고 총 몇 개? 4개가 나오게 된다고요. 됐니?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런 표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게 뭐냐 4제곱근 16과 16의 4제곱근은 일단 무조건 달라야겠지. 그래서 4제곱근 16은 그냥 뭐냐면 루트 16인데 여기 앞에다가 4를 살짝 적어주면 돼요, 알겠지? 됐나요? 근데 얘는 일단 몇 개라고 일단 무조건 그 4개가 나온다고. 이 4개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3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어지는 거라 가지고 필요한 거 이거 프린트에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지금 하세요. 여기 지우기 전에.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저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될 거예요. 이거 할 거거든. 근데 여기 한번 잘 봐봐. 여기 예시 8의 세제곱근에 봐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2는 실수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실수인 게 2고 그 다음에 허수인 게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6도 3i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얘는 일단 1개고 얘는 지금 2개고 그래서 합쳐서 지금 3개가 나왔다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16의 4제곱근을 봤더니 얘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뭐냐면 실수인 게 있고 허수인 게 있어요. 그래서 실수인 거는 방금 구했듯이 지금 2랑 마이너스 2를 말하고요. 그 다음 허수인 거는 풀마 2i가 된다고, 맞아? 그럼 여기서는 이번에 뭐냐면 실수인 거는 2개고 그 다음 허수인 거는 2개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는 이제 뭐냐면 요놈의 실수인 게 몇 개인지가 지금 궁금해. 됐니?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는 1개, 여기 2개고 뭐가 바뀌었잖아, 맞아? 그러면 그게 왜 바뀌었는지를 이제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거듭 제곱근의 약간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숫자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놈이 있다고, 맞아? 근데 얘를 우리가 뭐냐면 이 방정식이 있었을 때 지금 x가 지금 거듭 제곱근이기 때문에 뭐다? 이 방정식의 실근을 보자고. 됐니? 그럼 실근이 뭐냐면 실수인 것이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방정식의 실근을 해석을 할 때는 무조건 그래프로 해석을 합니다,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y는을 붙이고 여기도 y는을 붙여버리면 앞에는 y는 x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뒤에는 y는 a가 된다고. 그럼 이거 두 개의 뭐다? 교점의 x좌표가 우리가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얘를 오른쪽 걸로 대신 구해볼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모르냐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지? 원래는 수트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수원에서 그냥 외워라고 하고 있거든요.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n이 당연히 n이 1인 케이스는 안 다뤄요. x는 a인 거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n이 이제 뭐냐면 3 이상 홀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점을 찍어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n이 홀수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는 2차함수랑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점을 찍어 보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충만 조금 표현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뭐냐면 y는 xn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y는 a를 그릴 거라고. 요건 상수함수라고 하잖아요. 일자로 생긴 거. 그래서 이제 뭐냐면 y는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다는 말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a가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y는 a가 0일 때. 그 다음 여기는 y는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y는 a를 그을 건데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다 그어버리자고. 됐나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 교점 몇 개야? 한 개 있지, 맞아? 맞니? 여기도 교점 몇 개야?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한 개지? 여기도 한 개예요. 여기도 뭐예요? 한 개입니다. 맞아. 됐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실수인 거는 다 한 개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 봐봐. 요게 n이거든. n이 지금 세제곱이니까 3이잖아. 뭐 홀수이지 맞아? 홀수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한 개가 나오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달라지죠. 봐봐. a가 양수일 때는 여기는 두 개가 나요. 교점이. a가 0일 때는 여기서 한 개 나와요.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0개가 나온다고. 이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뭐냐? n이 짝수일 때는 이 주어진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고 0일 때는 한 개고 음수일 때는 0개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 잘 봐봐. 4제곱근이란 말은 n이 4일 때를 말한다고. 됐니? n이 4고 16은 양수의 음수야. 양수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뭐라고? n이 짝수고 양수일 때는 몇 개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온다고. 여기도 지금 봐봐 실제로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한번 문제 좀 내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요거랑 그 다음 요건 아마 프린트는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얘를 보면 일단 무조건 뭐라고? n이 홀수면 얘와 상관없이 항상 한 개라고. 한 개. 됐니? 근데 여기는 n이 몇이야? 4니까 짝수지? 짝수는 무조건 뭐다? 0, 1, 2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0개라고. 근데 16은 뭐야? 마이너스 16은 음수잖아 맞아? 그럼 이때는 몇 개 된다고? 0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낸단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로 뭐냐면 n이 홀수냐 짝수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홀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한 개 넘어가면 되고, 근데 짝수일 때는 이게 뭐다? 이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따로 조사를 해줘야 돼야겠지. 됐나요? 그래서 요거 필기 하고 밑에 필요 없는 개념은 안 할게 알겠지? 허수인 것의 개수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거듭제곱근의 이제 계산이에요 알겠지? 당연히 이거는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그 다음에 m이랑 n이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이 n제곱근 a. 이거 소수량 할 때 n 크게 적으면 안 돼. 왜냐면 크게 적으면 이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작게 적어야 돼 최대한. 알겠죠? 그래서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너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 되는 거 알잖아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뭐냐면 n제곱근 ab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되려면 여기 n과 여기 n이 같아야 돼요 알겠지? 다르면 계산이 안 되고요. 같으면 계산이 됩니다 알겠지? 물론 달라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특별한 경우. 나중에 그 뒤에 문제 풀 때 제가 설명을 할게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뭐라 돼 있니? 세제곱근 4 곱하기 세제곱근 7 돼 있나요? 그럼 얘는 3, 3 똑같으니까 일단 세제곱근 적고 그 다음 뭐다? 그냥 4, 7에 28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n제곱근 b n제곱근 a. 이것도 우리가 알잖아.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였잖아 맞아?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루트 n제곱근 분모가 b 분자가 a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합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잠깐만요. 깨질 것 같아. 지금 뭐라 돼 있냐면 4제곱근 2 4제곱근 32. 그러면 얘는 4제곱근에다가 2분의 32 이렇게 된다고. 근데 2분의 32는 16인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4제곱근 16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물론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계산이 되거든? 한 번 더 계산이 되는데 아직은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 냅둘게. 여기까지 는만 하나만 더 붙여놔줘 알겠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계산 뭐라 돼 있냐면 n제곱근 a의 전체의 m제곱. 우리 이거 알잖아. 루트 a를 세제곱하면 그냥 루트 a 세제곱 되잖아. 그냥 이 3이 안에 들어왔잖아. 맞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m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뭐다? n제곱근에다가 a의 m제곱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성립을 해요. 알겠죠? 그럼 거기도 이제 보면 네제곱근 2의 네제곱이라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네제곱근에다가 2의 네제곱이 돼요. 알겠지? 됐나요? 그냥 이 4가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일단 는 하나만 더 붙여놓을게. 이거 좀 이따가 계산할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산법은 요거는 이제 너희가 처음 배우는 계산법이라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뭐냐면 m제곱근이 있고 그 안에 n제곱근이 있어요. 됐니?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냥 mn을 곱해줘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mn제곱근 a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이 루트에다가 세제곱근 3 있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2만 생략한다고 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사실은 2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루트는. 그럼 얘는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겠니? 2, 3은 6이잖아. 그래서 6제곱근 3이 답이에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서 할게요. 다섯 번째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야겠지. 뭐냐면 MP 제곱근 A의 MP 여기가 지금 보면 PP 똑같은 게 있잖아. 맞아? 됐니? 그냥 이 PP가 사라진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요? M 제곱근 A의 M 제곱 이래 된다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쉬운 문제 풀 때는 그냥 P를 제거하는 걸로 풀면 되고 어려운 문제 할 때는 갑자기 P를 붙이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양쪽이 조금 자유롭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예시가 이제 보면 예시대 뭐로 적었니?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으면 12는 2 곱하기 6이고 14는 2 곱하기 7이잖아. 그러면 이 2를 없앨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6제곱근 A의 7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중요한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지? 봐봐. 루트 A를 제곱하면 우리가 A가 되는 거 알아요. 맞아? 왜냐하면 루트 A가 뭔데? 제곱해서 A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세제곱근 A가 아까 뭐였지? 3번 곱해서 A 된다 했잖아. 그럼 3번 곱한다는 말은 세제곱을 했다는 말이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마찬가지 4제곱근 A는 뭔데? 4번 곱하면 A가 된다며. 그럼 얘를 4제곱을 한다는 말은 4번 곱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A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어도 되나? n제곱근 A를 뭐다? n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여기 잘 봐봐. 16은 2의 4제곱이 되잖아. 맞아? 6까지 돼? 그러면 요거 사라지는 거 맞아? 루트랑 루트 사라지고 세제곱 세개 사라지지?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 2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얘도 똑같잖아.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게 돼요. 알겠지? 근데 우리가 아마 고1 때 요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 혹시 이거는 결과가 뭐 나온지 얘들 기억나? 일단 이거 두 개가 다르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 생긴 게 다르니까 결과도 다르다. 혹시 이거 뭐 나오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니? 요거는 결과가 절대값이 난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그냥 실제 숫자 넣어보면 돼. 얘들아 봐봐. 루트 2의 제곱이 있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4고 마이너스 2 제곱해도 뭐가 돼? 루트 4라고. 근데 루트 4가 우리가 2인 거는 알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 2는 뭐냐면 2를 절대값 씌운 거라고. 근데 얘는 뭔데?
마이너스 1을 절대값 씌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루트 A 제곱은 항상 절대값이 된다, 그치? 그러면 실제로 얘는 이거니? 봐봐, 안쪽에 있잖아. 안쪽에 있으면 실제로는 절대값이야. 근데 절대값 네가 2잖아,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뭐다? 절대값 2라고. 됐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 이렇게 돼. 좀 특이하게 되거든요. 좀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뭐냐면 얘가 2n 빼기 1 있고 2n 있거든? 우리가 2n 빼기 1을 홀수라고 한단다, 알겠지? 여기 n에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5 나오고 여기는 짝수라고 한단다, 알겠지? 홀수 제곱근에다가 2n 빼기 1 되는 게 있고 짝수 제곱근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겠지? 그럼 일단 짝수는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 짝수는 무조건 절대값 A였다고. 그래서 얘는 뭐다? 절대값 A가 돼요. 근데 홀수는 아까 우리가 뭐냐면 막 이 그래프 있었잖아. 그래서 무조건 다 한 개가 없잖아.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나올 수가 없어. 얘는 뿔마이니까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다? A가 된다고 그냥 외워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 그 다음 뭐다? 이거 두 개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실제 계산을 할 거라는 거 알겠지?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거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단어는,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틀린 말인데 그냥 너네한테 그냥 우기에 있고 있거든?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학교생들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는 있어야 될 거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이상하게 학생들이 좋아해서 계속 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봐봐.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A를 이렇게 곱해. 그래서 요게 총 n번 곱했다고 하자고. 그럼 우리가 얘를 A의 n제곱이라고 표기를 한다고 해, 맞니? 이때 이 밑에 있는 거를 밑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밑에 있어서 밑이 알겠지? 베이스라고 하거든.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지수라고 합니다. 됐니? 근데 우리가 이거 중학교 2학년에서 처음 배울 때 당연히 우리는 뭐 했냐면 n이 자연수인 케이스만 있다고. 됐니? 이 지수가 지금 자연수만 있다고. 근데 얘를 n이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로 확장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중학교 2학년 거부터 적어볼게. 지수 법칙 뭐 있니 얘들아? A가 실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 둘 다 할게. A랑 B를 할게. A랑 B랑 실수고 그 다음에 MN이 뭐 2 이상 자연수라고 할 때 그냥 자연수 해도 상관없는데 자연수 할까? 자연수라고 할게요 이제. 자연수 앞으로 그냥 잘하고 적을게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게 뭐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 된다 라는 거 알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A의 뭐 m제곱에 n제곱은 A의 mn제곱 된다 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A 곱하기 B의 n제곱은 각각을 n제곱하는 거랑 같다 라는 걸 알잖아. 맞아? 근데 이제 마지막 게 조금 어려웠는데 기억나요? 마지막 게 뭐였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얘가 결과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냐면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n이 클 때 해가지고 결과가 얘는 뭐였냐면 A의 n-n 그냥 빼기 한 거고 mn 같으면 자기 자신 하면 자기 자신이잖아. 별 나누기 별은 뭐가 되지? 1이지 맞아? 그래서 얘는 1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워요. n-m 이렇게 된다고. 됐니? 요게 지금 뭐냐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금 뭐다? 지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쟤를 이제 정수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조건이 이제 바뀌어요. 뭐냐면
A랑 B가 0이 아닌 실수. 그 다음에 이제 MN이 정수로 바꿔볼 거 알겠지? 그러면 먼저 얘부터 조금 관찰을 하자고. 얘 봐봐. 나는 지금 뭘 쓰고 싶냐면 이 지수 법칙을 지금 쓰고 싶어. 됐니? 근데 아까 뭐라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을 하면 얘는 결과가 뭐라고? 1이었다고 1. 됐니? 근데 이 지수 법칙으로 본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A의 M 빼기 M 되는 거 맞아요? 맞니? 요 지수 법칙 보면 나누기 할 때. 근데 M 빼기 N은 뭔데? 0제곱이 되겠지. 이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가 같아야지 모순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A의 제로제곱은 1로 약속을 하면 되겠지. 원리가 아니다. 그냥 약속을 하는 거야. 모순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A 조건이 뭐라 돼 있니 얘들아? 0이 아닌 실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A가 0이 아니면 뭐다?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2의 0제곱 뭐 마이너스 1의 0제곱 그 다음에 뭐 2분의 1의 0제곱 그 다음에 루트 2의 0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다 1이에요. 알겠지? 됐나요? 0제곱은 다 1이 알겠지? 근데 다만 그러면 0의 0제곱은 뭔가요? 그러면 얘는 정의를 안 해요. 알겠지? 얘는 정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 상황에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얘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얘를 약속을 해버리면 이제 지수 법칙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고.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성립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1, 2, 3, 4가 있으면 지금 이제 정수일 때도 뭐냐면 1에서부터 3까지는 그대로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4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됐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뭐야? MN이 정수다겠지, 정수. 근데 이게 뭐라고? 지수. 지수가 지금 커졌지, 자연수에서 정수로. 근데 요 밑에 있는 걸 밑이라고 한다 했잖아. 밑은 실수에서 0이 아닌 실수로 바뀌었지. 밑은 뭐해? 축소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면 지수가 확장을 하면요, 밑은 축소가 돼요,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유리수로 확장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이 붙냐면 저놈의 AB가 이제 양수로 바뀌게 돼요. 0이 아닌 거는 음수랑 양수 둘 다 있잖아, 맞아? 이제 음수를 제거하고 양수를 이대로 되고 그 다음에 M과 N은 이제 유리수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려고 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봐봐. A의 N제곱이랑 어떤 숫자를 곱하기를 했는데 1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해. 됐니? 근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본 것 같아. 뭐냐면 A의 N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있다면 이게 지수 법칙 때문에 A의 N 더하기 마이너스 N 돼가지고 얘가 A의 제로제곱이 되고 얘가 1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이까지 됐니? 그러면 일단 이 네모는 뭐다? 얘라고 얘. 맞니?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것도 알잖아. 어떤 숫자가 있고 어떤 숫자의 역수가 있으면 이것 곱해도 늘 몇이야? 1인 걸 알지? 그럼 이 네모는 얘의 역수도 된다고. 그러면 이 네모는 뭐도 돼? 이 숫자의 역수가 뭐가 돼요? 이래 되겠지, 맞아? 그러면 뭐야? 얘도 네모고 얘도 네모잖아. 그럼 이거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지 모순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뭐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원리가 아니다 그치? 그래야지 모순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를 떼면 역수를 지켜주면 된다는 거겠지? 됐나요? 그러면 1이 되나? 봐봐.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뭐예요?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마이너스를 떼면 역수가 된다고. 그럼 얘는 1이 된다고. 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마이너스를 떼면 역수가 된다 했잖아. 그럼 얘의 역수는 3의 세제곱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요렇게 자연스럽게 너네가 계산이 돼야 된다, 알겠지? 이게 안 되면 계산 자체가 안 된단다, 이거죠? 됐습니까? 요거 필요한 거 필기하고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 약속을 한 개 더 할 거야, 알겠지? 이제는 뭘 건드릴 거냐면 얘를 한번 건드려 볼 거야. 이 지수 법칙을.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필기한 거 하나 있거든. 뭐 있냐면 n제곱근 a를 얘를 아까 n번 곱하면 a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a였어요. a. 됐니? 그런데 이제 봐봐. 내가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를 한번 n제곱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근데 이 지수 법칙에 의하면 이거 두 개가 곱하기 된다며, 맞아?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가 되냐면 곱하기가 된다고. 근데 n이랑 n분의 1 곱하면 1이잖아. 그럼 얘도 a가 나오지. 그럼 여기 잘 봐봐. 여기 지금 a 똑같아요. n 똑같아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n제곱근 a랑 뭐다? a의 n분의 1제곱 이거 두 개는 뭐다? 같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속한 게 총 몇 개예요? 3개입니다. 뭐였냐면 a의 제곱은 뭐다? 1이다. a가 0 아닐 때. 어차피 0은 묻지도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다? a의 n제곱분의 1이다. 됐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다?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지금 뭐다? 약속된 거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뭐다? 이거 세 개의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다, 알겠지? 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n이 2 이상 자연수일 때만 돼요. 아까 좀 거듭 제곱을 할 때는 1인 거는 안 다룬다 했다 우리가. 그래서 2부터 다루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안 돼. 교과서로 설명이 안 돼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지금 내가 유리수까지 확장시켰잖아. 얘를 이제 실수로 더 크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과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설명을 못해서 그냥 교과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뭐냐면 얘가 실수로 바뀌어도 얘는 그대로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여라. 라고 돼 있다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이걸 설명을 하려면 수투 개념을 알아야 돼. 이제 안 배웠기 때문에 교과서도 그냥 뭐냐면 이거는 이제 외워라 하고 넘어갑니다. 겠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 여기 좀 지워야 될까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지금 지수 및 지금 지수 법칙 물론 이거 단독으로는 안 나올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아까 뭐였냐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은 뭐였냐면 실수 전체가 됐어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지수가 정수가 됐었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밑은 뭐였냐면 0이 아닌 실수.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뭐다? 유리수가 됐었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뭐다? A가 양수라고 했어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얘는 실수면 여전히 양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뭐다? 지수는 커지고 있다고. 맞잖아. 자연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에서 실수. 근데 밑은 뭐야? 작아지고 있어요. 실수에서 0 아닌 거. 그 다음 양수,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지수의 확장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잘 안 낼 것 같아. 근데 여기 공부 잘하는 학교는 이거 내긴 해. 이 문제는.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세 개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좀 적어놓을게 미리. 그 이제 공식 하나 만들어낼 거거든요. 얘를 양변 m제곱을 할 거야. 됐니? 그럼 m제곱을 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좌변은 m제곱하면. 그 다음 우변은 뭐가 돼요? 이래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 물론 a가 0일 때. 됐니? 그래서 뭐냐면 이게 나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나왔을 때도 뭐다?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됐니? 이거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도구. 알겠죠?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예시가 있어요, 맞아? 첫 번째 예시가 뭐라 돼 있냐면 루트 2의 루트 2제곱에다가 루트 2제곱을 보자고. 그러면 얘는 지수 법칙이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지, 맞아?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 뭐가 돼? 2가 된다고, 맞아? 루트 2 제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3 빼기 1, 그 다음 이제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실제로 지금 최근 2년간 계속 수능 문제 1번 문제거든? 근데 이거 1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답률이 100%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맨날 틀린다는 말이거든. 됐니? 그래서 너네 이거 공부 조금 해야 된다, 알겠지? 이거 1번 문제 나오거든, 수능에서 무조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냐면 루트는 내두고요. 지수 법칙이 뭐야? 요거 두 개 곱하기 한 다음에 이거 합쳤으면 뭐가 되니? 3 빼기 1 맞아요? 3 빼기 1이니까 뭐가 돼요? 2 되겠지. 그럼 루트 2 제곱이니까 얘도 뭐다? 2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이제 빈칸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요게 나오는데 얘는 그 빈칸으로 나올 거야. 처음으로 틀린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된 방법을 적어줄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여기서 틀린 데가 어딘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당연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옳은 방법 알아야 되겠지. 됐니?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쌤 이거 지수 법칙 쓰면 2랑 2분의 1 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얘 답이 마이너스 3이에요. 요게 지금 뭐냐면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옳은 방법은 뭐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뭐지 얘들아? 9지 9. 그럼 얘는 뭐냐면 9의 2분의 1 제곱이 된다고. 근데 9가 다시 뭐가 되지? 3의 제곱인가요? 됐니? 그럼 여기서 지수 법칙 쓰면 뭐가 돼요? 3의 1제곱 나와서 뭐가? 3이 나온다고. 그 얘는 지금 3이 맞고 마3이 틀렸단 말이야. 근데 마3이 왜 틀린지 알겠니 얘들아? 아까 뭐라 했냐면 요 숫자가 지금 이제 얘들아 뭐지? 유리수라고. 됐니? 유리수일 때는 무조건 얘는 양수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성립을 안 한다고. 근데 여기 봐봐. 유리수인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바로 지수법칙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를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없애는 작업이 뭐다? 그냥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실제로 하는 거야. 그냥 9로. 그 다음 이제 9를 3의 제곱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없잖아. 마이너스가 없으면 이게 뭐다?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뭐다? 3이 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틀린 데는 뭐냐면 첫 번째부터 틀린 거예요. 알겠지? 지수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규가 있기 때문에. 됐나요? 지수법칙 이제 계산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보일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 곱셈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리식에서 배웠던 부분분수 변형이라던가 아니면 분모의 유리야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님들이 좀 시간 여유 있었을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부분분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모의 유리야, 이제 유리야 들어볼까? 이런 거는 조금 복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안 풀려져야겠지. 됐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계산법이 이것도 고1 2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요. 뭐냐면 A랑 B가 양수야. 그래서 A가 B보다 크대. 근데 양변을 n제곱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n은 양수. 됐니? n제곱을 해도 여전히 요게 성립을 합니다. 겠지?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오늘 숫자로부터 더 이해 잘 될 거예요. 3이랑 2가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근데 3의 4제곱을 하는 거랑 2의 4제곱을 해도 여전히 누가 커요? 얘가 큽니다, 맞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됩니다, 겠지? 왜냐하면 양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A,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여기다가 이제 n제곱근의 양변을 씌워. 이렇게 됐니? n제곱근을 씌워도 여전히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져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합니다, 알겠지? 여기서 n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봐봐 얘들아, 이거 n제곱하면 이거지, 맞아? 이거 n분의 1제곱하면 이거지, 거꾸로. 여기 봐봐, 이거 n제곱하면 이거지, 이거 n분의 1제곱 약간 요거랑 약속을 한다 했잖아,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됐니? 얘를 n제곱하면 이거, 얘를 n제곱하면 이거니까 n제곱한 거랑 n분의 1제곱한 게 서로 왔다 갔다 버릴 수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n제곱한 거랑 n분의 1제곱한 거는 왔다 갔다 버릴 수 있다는 말이야, 그치?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x제곱, 그 다음 2의 b는 마지막에 적을게.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분의 1, 맞아? 근데 2의 b 하면 요거 두 개 역수니까 곱하면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항상 뭐가 나와? 2가 나오게 된단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숫자와 그의 역수가 있고 2가 있으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전개를 하면요, x제곱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에 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 다음 우리 요 공식도 알고 있나요? 그거 있잖아, a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 요거 외우고 있지? 그럼 여기서 이것도 할 수 있겠니?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뭐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4가 된다고. 왜냐면 x랑 x를 곱하면 1이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거 지금 고를 거다, 이거는? 그럼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쌤 얘랑 얘랑 왜 같아요? 라고 하면 아까 이게 뭐라고 했니, 얘들아? 역수라고 했지. 그러면 얘랑 역수랑,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꼴 맞지? 그럼 얘는 결과가 뭐 나오냐면 제곱하면 2x가 돼요. 그다음 이 2는 이 2가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근데 너네가 뭐냐면 이거는 알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안 보여. 그래서 이게 계속 익숙해져야 된다, 알겠지? 얘 똑같아요. 요게 뭐라고? 역수라고, 역수.
역수기 때문에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뒤에 빼기 2가 나온다고. 요 빼기 2가. 얘도 똑같다고. 뭐다? 이거에다가 빼기 4잖아 뒤에가. 빼기 4가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너네가 뭐라고? 이거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건 아직 연습을 덜 한 거니까 계속 이렇게 같다라는 게 인지가 돼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계속. 됐나요? 그래서 이거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주로 거의 90% 계산이거든. 됐나요?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땡큐 해야 된다겠지. 어려운 게 아니라서. 봐봐. 우리는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된다라는 거 알잖아, 맞아? 어차피 이 4가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얘도 분자 분모에 같은 걸 곱하기를 할 거야. 분자 분모에 뭘 곱할 거냐면 얘를 곱할 거야. 됐니? 그래서 이것만 외워주면 되거든. 분자 분모에 얘를 곱한다만. 왜 그러냐면 분자 분모에 쟤를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2x가 되고, 알죠? a의 x 곱하기 a의 x니까 지수 법칙 때문에 x 더하기 x가 돼가지고 a의 2x가 나와야 겠지? 됐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좀 더 좋단다, 알겠지? 그 다음 이제 얘는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얘랑 얘랑 곱했을 때를 보자고. 뭐라고? a의 마이너스 x랑 a의 x를 곱하기 한다고. 그리고 지수 법칙 때문에 뭐라고? 마이너스 x 더하기 x라고. 그럼 얘는 a의 0제곱이라서 뭐 나온다고? 1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1 되고 여기는 빼기 1 된다고. 이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a의 2x 제곱이 k라며, 이 값이. 그럼 답이 뭐가 돼? k 더하기 1분의 k 마이너스 1이 답 된단다, 그치?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요걸 한다고. 됐니? 근데 단 앞에 이 값이 주어져 있어야 돼야겠지? 저 값이 안 주어지면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돼야겠지? 됐습니까? 징그럽게 생겼지?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10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023년이니까 2023개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똑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관찰해야 될 게, 봐봐.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이게 10개거든, 10개?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니까 10개라고. 개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약분되는 게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됐니? 개수가 같으면.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적어. 분자 있잖아. 이거를 분모에 그대로 똑같이 적어. 반대로 돼요. 분모를 그대로 적어도 상관없으면 되겠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정답 1단계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뭐시기 하나를 곱하기 할 거야. 됐니? 곱하기를 해서 요걸 만들어낼 거야, 알겠지?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쌤 a의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려면 요거 2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하면 다음부터가 안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뭐냐면 끝에 거랑 앞에 거를 비교한다고 기억하면 돼. 그럼 봐봐. 여기는 1이야 1. 1에다가 뭘 빼면 마이너스 10이 나와? 10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네모가 뭐냐면 11이면 된다고. 그럼 실제로 봐봐. 요거 쪽에 곱하면 뭐 나오지? 이거 나오지. 이거 쪽에 곱하면 뭐가 나와? 얘 나오지. 그다음 세제곱이라고 하면 지수법칙 때문에 마파야 되잖아, 맞아? 맞니? 그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되지? 지수법칙 때문에. 근데 봐봐, 이게 뭐야? 얘랑 똑같잖아. 뒤집어진 것만 뿐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이제 뭐다? 이게 통째로 약분된다고. 그러면 남는 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됐니? 근데 아까 기억나니? 마이너스를 떼면 역수를 잡는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떼면 제일 역수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답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분모로 해도 상관없어야겠지. 그는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한번 보여줄까? 봐봐. 분모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그래서 뭐다? 분모로 똑같이 적어요. 됐니? 근데 이제 요게 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 뭐냐면 내가 여기 바로 인접하는 걸 계산을 할 거면 끝에 있는 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면 된다고. 그러면 네모랑 마이너스 10을 더했는데 1이 나오는데 1. 그 네모가 뭐야? 11이지. 그 여기가 뭐다? 11이면 11 빼기 10이 1 나오게 된다고. 11 빼기 9가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1 빼기 1이 10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얘는 뭐다? 같은 거니까 통틀이 바꾼대잖아. 그럼 얘는 한 방에 뭐가 나와? 11제곱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얘보다는 한 줄 더 줄어들게 되겠네. 됐니? 그럼 시작할 때 뭐다? 분모로 시작을 해버리면 조금 더 빠르다는 거야. 한 줄 정도. 됐니?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개수가 같을 때만 써야 돼. 선생님 이거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0% 이 문제 아니야겠지. 되게 난이도 상이니까 넘어가는 게 맞아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 문제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됐나요? 이렇게 6번, 7번인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야겠지. 얘는 3개고 얘는 2개거든. 근데 오히려 3개가 쉬워야겠지. 2개가 어려워요. 그래서 님들이 문제 풀 때 3개 나오면 그냥 푸세요. 이거는 쉬우니까. 근데 2개 나오면 이 위에 거 따라하면 막힐 수도 있어요. 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어려워요. 근데 3개짜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는 K를 붙여요. 됐니? 그러면 얘랑 얘랑 먼저 비교를 해볼게.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할 거야. 그럼 여기는 A가 되겠지. 여기는 K의 X분의 1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얘랑 얘랑만 비교를 할 거야. 양변을 Y분의 1제곱을 하자고. 그럼 저기는 B가 되고 여기는 K의 Y분의 1 된다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두 개만 신경 쓰자고. 양변은 Z분의 1을 하자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C는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쌤 근데 왜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냐라고 하면 여기 봐봐. K, K, K 뭐야? 밑이 같아졌다고. 밑이 같아졌으니까 뭔데?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말이라고. 근데 이때는 뭐야? 밑이 A고 밑이 B고 밑이 C니까 밑이 달라서 지수 법칙을 못 쓰잖아. 맞아? 그래서 뭐다? 밑을 같게 만드는 작업이 되겠지. 됐나요? 근데 오히려 2개짜리가 어려워요. 2개짜리가 왜 어렵냐면 그럼 얘도 K 붙이면 되잖아요. K 붙여서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근데 K 붙여서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A가 되고 B의 X분의 Y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또는 양변을 Y분의 1제곱을 해. Y분의 1제곱 하면 A의 Y분의 X제곱 Y분의 Y는 1이죠? 그래서 얘는 B 됐니? 그 다음 양변을 XY분의 1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XY분의 1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요렇게 이렇게 다 나온다고. 얘는 지금 뭐 했다고? 초록색은 xy분의 1 그러면 약분돼서 y분의 1 되고 여기는 x분의 1 되잖아. 맞아? 이거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싶으면 마지막에 이제 뭐 하는 거라고? K 설정해가지고 A가 K의 X분의 1 B가 K의 Y분의 1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용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위에 거는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편한데 밑에 거는 얘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쓸 건지 이거 쓸 건지 이거 쓸 건지를 문제마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얘는 무조건 풀고요. 얘는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푸는데 오래 걸려요. 됐나요? 8번은 지금은 간단하게만 하고 나중에 이거 다음 단원이 로그 단원이거든.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냥 일단 곱하기를 해요. 됐니?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나누기를 해요. 그냥. 자, 곱하기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1에 되잖아. 맞아? 근데 지수법칙 쓰면 어떻게 되니 얘가? x 플러스 y로 바뀌겠지? 1에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 나누기를 하면 그냥 나누기로 적어요. 이거 되는 거 알죠 이거는? 근데 얘는 또 지수법칙 쓰면 뭐가 되니? 그래서 이 초록색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풀려지기도 하고 안 풀려지기도 하거든. 그 나중에 안 풀려지는 거는 요거 다음 단은 로그거든. 그래서 로그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풀려져요. 그러면 선생님 일반적으로 풀어지면 이걸로 배우면 되잖아. 이거 굳이 왜 배워요? 일반적이란 말은 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얘는 풀이가. 그래서 지수 단원은 이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뭐냐면 복잡한 거듭제곱근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내가 방금 정리한 1에서부터 8번까지가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뭐냐면 얘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됐니? 모르면 얘를 이거 무조건 바꿔. 알겠니? 근데 단 1번에서 8번이 아니었을 때 알겠지? 1번에서 8번의 경우는 1번에서 8번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럼 아까 요거 양변 m제곱하면 이것도 기억나나요? 얘는 뭐로 바꾼다고?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다 계산하면 돼요. 알겠지?